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연일 상승세 타던 지수였으니까요, 부담이 오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미중 갈등 우려가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증시는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고전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양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이상 내려가면서 파란불을 깜빡깜빡이고 있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오늘 이 시간은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시작하면서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인데, 그러니까 어제 중국 양회를 살펴드렸었는데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있고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전인대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요.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 소식, 이것 때문에 불거지게 된 겁니다. 중국 양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만큼이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김민주 전문가님, 올해 중국 양회, 2020년 중국 양회, 이거 시장 전망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뭐 시청자분들께서 다들 접하셨을 텐데 중국 양해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초미의 관심사였었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7개 분야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뭐 AI 쪽, 그리고 AI. 공공안제, 그리고 5G, 뭐 인프라 통신망 구축이 주요 핵심 개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중국이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저희가 핵심 포인트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첫 번째 좀 거시경제 관점에서 나와 있는데 목표 성장률은 제시를 좀 하지 않았죠. 네. 실질적으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측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좀 대답을 내놓았었는데 원래는 항상 제시를 했었고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 해마다 실질적으로 원래 양해가 3월에 열리는데 제시를 예. 했었었죠. 근데 올해는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네. 뭐 내용은 핵심계는 이렇습니다. 뭐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통한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했는데 솔직히 이 부분에 관해서도 언급은 안 했지만 네. 전망률 제시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GDP 대비 3.6% 이상을 지금 경기 부양으로 적극 나서겠다, 이렇게 언급을 좀 재정 했었고요. 적자 보면서 투자를 그만큼 하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원화 기준 820조 상당입니다. 대단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는 뭐 세계 각국이 이제는 내수 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네. 부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신종 코로나로 주민 이동들이 대다수가 많이 차단됐었죠. 예. 결국은 이제 양해를 기점으로 좀 완화될 여전히 큽니다. 근데 어제 기점으로 보게 되면 중국도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네. 또 발생이 됐었거든요. 맞아요. 이것은 뭐 전 세계가 결국은 해결되지 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끝날 것처럼 네, 해서 그렇습니다. 둠처럼 끝나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렇지만 이태원 사건이 있었지만 이제는 좀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종 맞아요.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도 약간 체감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렇죠. 중국도 그렇잖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이제 있고. 크게 놀라기보다는 뭐 나올 게 나왔나 보다, 이런 네, 감도 좀 그렇습니다. 있어요. 코로나 걸렸구나, 자가격리해야지,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입국 제한 완화 조치는 뭐 저희 나라도 슬슬 해나갈 것 같고 중국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 입국 제한을 좀 풀어서 관광 네. 수입이라든지 조금 부흥을 시키겠다, 이런 거시적인 관점이 있고, 이제 올해 이제 어제 나왔던 뭐 자료를 보면 가장 핫한 것은 10조 위안이죠. 우리나라 네. 이제 원화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1,727조. 조 단위예요. 네, 거의 이제 우리나라는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죠.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부양 패키지를 제시를 했는데, 우리나라 예산보다 지금 많은 거잖아요. 네, 거의 이제 시장 전망치가 800조 상당이었고,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뉴스를 좀 보게 되면 이 중에서도 특히나 들어가야 될 섹터 부분에 5G가 625조 상당이라는 내막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대단하네.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좀 네. 더 근데 검증 절차를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좀 거쳐야 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막연하게 10조 네, 위안 그렇습니다. 정도? 양해가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소식들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 계속적으로 전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뭐니 해도 이제 내수 경기 촉진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이제 보복 소비가 좀 일어나고는 있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수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소비 촉진을 위한 경기 부양 패키지들을 많이 제시할 것 같은데, 네. 어제 대략적인 나온 시장에 때 전해진 양의 모멘텀이나 소식들은 결국은 핵심은 5G였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안에 보게 되면 이제 4차 산업에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격으로 이끌어가겠다, 이런 내막인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이제 중국도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난 이후에 연결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중 산업에서 어떻게 보면 수요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5G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뭐 화웨이가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예측되는 반응을 내놨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양에 대한 이야기 계속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그리고 뭐 10조 위원이나 투자를 한다. 정말 뭐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투자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들이 양에 뭐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도 좀 언급을 드렸지만 시장의 그 예상대로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좀 소비는 아주 부진하다는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소비는 아직까지는 진작에 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뭐 한국도 이제 휴일이 연휴가 있었었죠. 네. 얼마 전에 보복 소비가 상당히 많이들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보복 소비가 진행됨에 따라서 또 악재도 있었죠. 어떻습니까?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버렸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소비 진작은 아직까지는 좀 섣부르다고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소비를 진작시켜야지 결국은 이것이 어떻습니까? 생산을 하는데 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소비를 풀려고 하다 보면은 또 이게 감염 확산이 될 우려도 나오게 그렇죠. 되고. 소비를 촉진하게 되면 다시 신종 코로나가 재확진되지 않을까. 우려감들은 뭐 각국 세계 정상들이 다 고민거리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한국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어제 중국에서 나왔던 것은 5G부터 이어지는 여러 가지 7개 분야를 좀 발표를 했죠. 네. 5G 기지국 구축, 뭐 특고압 설비, 고속철도, 데이터 센터, 뭐 전기차 인프라 충전, 그다음 AI, 그리고 이제 산업 인터넷망 등 실질적으로 이것은 양해가 시작되기 전부터 나와 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7개 분야 중에서 결국은 어제 좀 언급을 크게 한 것은 5G 그리고 AI 쪽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중국 시장이 왜 5G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느냐? 결국은 이것은 이제 어떤 내용의 뒤에 구체적인 자료가 딱 제시돼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왜 5G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느냐? 이미 화웨이가 점유율 1위에 나서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5G 시장은 미국이 모두 다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하죠. 네. G2 국가인데 우리도 5G 구축을 통해서 4차 산업의 선두주자 역할을 좀 해보자. 이런 뉘앙스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주식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시진핑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싸우는 모습은 저희한테 결코 좋지는 않은데요. 네. 그리고 아까 언급 좀 드렸던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70%. 실질적으로 중국의 화웨이가 점유율이 높긴 하지만 네. 전체적인 5G의 영역대를 보게 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미국 시장과 가장 밀리는 부분이 특허 부분인데요. 네. 굉장히 의외의 숫자죠. 점유율은 1위나 화웨이의 특허 건수는 세계 5위입니다. 굉장히 딜레마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특허 쪽으로 어떻게 역전을 해볼 수 있을 것이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술력적 부분으로 미국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중국이 약간 포기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2위와 3위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포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시장에 나설 수 있는 것, 미국 시장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시장의 점유율이다. 네. 이렇게 추격 의지를 좀 밝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주목하는 내용은 이 고용 창출에 대한 효과입니다. 고용 창출. 네, 그렇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후발주자라고 좀 봐야 되겠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5G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18년 도쿄올림픽을 겨냥한 것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도 2018년경에 뒤늦게 출발을 했는데 결국은 값싼 전략, 값싼 제품을 내세우면서 점유율을 좀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물론 네. 그 이면에는 보안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역시 보안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있으니까요. 예. 어떤 값싼 제품으로 인해서 점유율이 1위를 차지하게 됐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도 뒤늦게 유딜 정책에 왜 5G의 일환을 집어넣었느냐. 결국은 고용 창출 효과입니다. 이게 특별히 뭐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좀 이 자료를 살펴봤는데 네. 실질적으로 IHS라는 데서 이제 자료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 예.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5G 이번에 양해 이후에 일자리 고용 창출이 950만 건수입니다. 아, 950만이요? 네, 엄청난 수치죠. 오. 네, 실질적으로. 그 950만은 거의 1000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한 실질적으로 수치네요. 엄청난 고용 창출 인력이 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중국이 아까 하고자 했던 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수 경기 부양에도 결국은 도움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950만이라는 그 수치가 5G 뭐 투자가 지금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아직까지 앞으로도 이제 진행을 해 나갈 것이고 이종 산업에 대해서도 5G가 수요가 필요하다. 어. 뭐 여실히 뭐 이토마토를 통해서 또 주식학개론에서 여러 번 시청자분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뭐, 어떤 수요가 있을까요? 뭐 자율주행 쪽에도 필요할 수 자율주행. 있고요. 공공안전도도 좀 필요할 수 있고요. 뭐 헬스케어 쪽에서도 5G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타 산업까지 연결을 아우르는 측면에서는 고용 창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실질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도 5G가 이렇게 좀 인프라 구축을 통했을 때 고용 창출 효과가 95만 명, 좀 작습니다. 95만 명. 10분의 1 정도인데요. 95만 명으로. 그런데 지금 예측되고 중국의 인구와 우리나라 인구 그 대비로 했을 때는 상당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인구 대비율로 따지게 되자면 뭐 중국은 10억이 넘어가는 인구수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뭐 거의 엄청나게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음. 물론 이제 인프라 구축을 결국은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해답사항이 나오죠. 5G가 결국은 기업의 어떤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국가 공공 산업 안전 제고나 이런 인식들이 실질적으로 세계 각국의 국가, 미국 그리고 중국까지 또한 우리나라도 좀 표출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또 이 5G를 통해서 지방 경제도 활성화도 가능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실질적으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번에 7가지 내용 중에 고속철도 그리고 특고압 송전 설비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고속철도 안에서 투자를 통해서 결국은 네. 지방 경제를 좀 활성화하겠다,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좀 표출한 것입니다. 근데 이 특고압 송전 설비나 고속철도 이게 5G랑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약간 좀 궁금한데요? 네,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흔히들 말해서 이제 SRT, 이제 네. 이청용 에코님도 타보시지 않습니까? KTX는 타봤는데 SRT는 아직 이용을 못 해봤어요. 네. 언제 한번 기회가 네. 되시면 타보시는데 결국은 안에서 좀 끊김 현상이 있죠. 그런 저희들이 지하철만 거군요. 타더라도 아직까지는 맞아요. 끊김 현상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정 구간에 지나가면 갑자기 좀 안 폰이 된다거나. 먹통이 되고 네, 되질 그렇습니다. 않고. 그런 내막들이 많은데 지금은 결국은 초연결성이죠. 그다음에 저지연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구가 5G입니다. 그래서 고속철도 투자를 통해서 네. 5G를 하게 되면 더 많은 트래픽 증가를 좀 막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결국은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결국 또 고속철도까지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일일 생활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더 편리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그렇죠. 되고. 활성화까지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이제 속도전이 될 가능성이 큰데 결국은 중국은 좀 발맞춰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전기차 이제 충전소 전년 대비 100만 돌파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핫한 모멘텀을 좀 갖고 있죠. 네. 흔히 말하는 전장산업, 친환경 환경 사업이 지금 부각되면서 결국은 나올 수 있는 건 전기차, 2차 전지까지 이어지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 쪽에서도 왜 이걸 하고 있느냐? 결국은 정장산업, 전기차 안을 발전시키면서 그 안에를 일일 생활권 모드로 만드는 것이죠, 자동차 안을. 그리고 전기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전제 요건이 어떤 것이냐? 충전소입니다. 물론 네. 요즘에 핫한 이슈가 전비라고 하죠. 자동차는 연비라고 하고요. 네. 전기로 충전을 했을 때 1km당 얼마를 갈 수 있는 거냐. 대략적으로 전비라는 거 아직까지 조금 약간 낯설기는 하네요. 네, 낯선 용어인데 실질적으로 전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아이오닉 전비 뭐 6.5km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발설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네. 충전소죠. 그렇죠. 네, 찾기 실질적으로 어렵죠. 네, 불편합니다. 우리가 가다가 또 사야 되고 충전해. 근데 결국은 이번에 양해 모멘텀을 통해서도 전기차 충전소를 전년 대비 이미 100만 건을 돌파했는데 올해는 지금 중국이 더 많이 설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기차를 설치하면서 충전소를 늘리고 결국은 부각시키고자 하는 이미지가 무엇이냐? 친환경 사업. 친환경. 네. 이맘때쯤은 항상 들리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올라가던 종목들이 있었죠. 네, 미세먼지. 그렇죠. 근데 신종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미세먼지 별로 느껴지질 않아요. 조용해졌습니다. 숨은 듯이 그 테마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중국에 대한 비난 여론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상당히 많았죠. 3월 정도 되면 뭐
이런 말은 이제 비속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지만 네. 중국인들 양해해서 떠든다. 미세먼지나 좀 잠재워라. 그만큼 여론의 분노 여론들이 많이 있었다는 네, 그렇죠. 말씀이시죠? 서울시도 굉장히 공기가 안 좋았죠. 근데 이제 결국 코로나 때문에 좀 수혜를 받죠. 네. 공기가 좀 깨끗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이 되면서 미세먼지 좀 테마가 좀 잠재워지는. 맞습니다. 뭐 득과 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런 모습, 친환경 이미지. 우리는 미세먼지 국가가 아니야. 이런 이미지도 좀 부각을 시키려고. 그렇죠. 단순히 사실 하는 것 이게 이미지만 조금 괜찮아진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외교라든지 뭐 네, 무역을 그렇죠. 할 때 실익이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실익이 있죠.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넘어오는 뭐 과학적 근거가 있죠. 미세먼지가 상당히 한국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밝혀진 바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결국은 이 미세먼지 이미지가 정말 올해는 코로나 때문인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 뉴스나 우리 채널을 통해서도 이토마토도 마찬가지죠. 중국에서 불어오는 네. 황사. 황사.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니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실 황사, 미세먼지 이런 이야기들은 제 주변에서도 매일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좀 둔한 편이라 못 느끼는데 매일 얘기 듣던 게 올해는 뭐 주변에서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이제 5G 핵심계를 테마로 삼고 있고 네. 결국은 어떤 이미지 부각을 위한 요소로 7가지 항목 중에 전기차, 모멘텀도 좀 넣었다. 친환경 사업 부각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독특한 내용이 근데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까지 7가지 뭐 5G 기지국 구축, 뭐 특구압 설비, 고속철도, 데이터 다 이런 내용 중에 독특한 게 있죠. 반도체 굴기를 전년도에도 선언을 했었는데 네. 반도체랑 이번에 플랫폼에 투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예 빠져버렸어요. 네, 아예 빠졌습니다. 어느 뉴스를 보더라도 없는 내용이죠. 주식학개론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화해 제재를 했거나 했을 때도 네, 그렇죠.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는 거다 이런 시각들이 있었는데 아예 그 얘기 빼버렸어요. 네, 이번에 양해 때 실질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네. 실제로 언급을 없었습니다. 오. 먼저 후속적으로 플랫폼 투자에 대한 언급을 시청자님께 잠깐 드리면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뭐 페이스북, 우리가 알고 있는 트위터 등등. 근데 이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는 중국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넘어설 수 없다. 없다. 네, 너무 전 세계 시장에 견고하다. 이거 체념이에요? 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이미 페이스북 안 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숙이 들어왔다 그래서 넘어설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다른 쪽으로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해 때 언급은 좀 안 했지만 TSMC 지금 실질적으로 화웨이 버리기죠 일종의. 결국은 미국의 어떤 등살에 못 이겨서 화웨이에서 반도체 거래를 하지 않겠다 이랬는데 결국 중국 쪽에서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양해 때 이야기는 안 했지만 2조 6천억 정도죠. 결국은 이 TSMC에서 제공받는 화웨이가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고품질이었는데 중국의 SMIC라는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거기 반도체를 썼을 때 품질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화웨이가 TSMC에서 받는 반도체 내용이 뭐였느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I였습니다. 네, API인데요. 실제로 그걸 받았는데 결국은 중국에서 작곡책을 내놨죠. 그냥 우리 SMIC에 2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근데 네. 그 내용을 양해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떤 미국에 대해서 이번에 지금 오늘 시장도 좀 그렇죠. 미중 네.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좀 어제 터지면서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맞아요. 실질적으로 강대강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좀 될 텐데 중국이 살짝 좀 빼는 모습 한 발. 그렇군요. 이렇다고 좀 표현을 좀 해야 될까. 독특한 건 여튼 양의 지금의 반도체와 플랫폼 투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뭐 주목하지 못한 부분까지 샅샅이 낱낱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중국이 5G에 왜 이렇게 집중하는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고요. 특히나 마지막에 반도체 그리고 플랫폼 투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자세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발자국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이야기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배경을 두고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셀 수 없죠. 네. 5G, 뭐 5G 종목이라고도 흔히 하는데요. 이제 거의 시장에서 대장주에 대한 뭐 솔직히 것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갖다 맞아요. 붙이기 나름인데. 누구는 이게 대장주다. 네, 누구는 그렇습니다. 이게 대장주다. 뭐 이러고. 좀 더 시장에 주목을 끌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첫 알겠습니다. 번째가 좀 RFHIC입니다. RFHIC. 네, 뭐 저희
토마토 TV에서도 많이 또 이야기를 했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RFHRC 같은 경우는 이제 독특하게 겐 트랜지스터로 대표가 되긴 하죠. 실질적으로 RFHRC 같은 경우 겐 트랜지스터가 군수 산업용으로 제작이 되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단가 부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쌌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조금 납품하기에는 굉장히 단가가 안 맞아. 원재료 절감이 안 되는. 아, 접근이 좀 어려운 소지군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어떻게 단가 절감, 원가 절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튼 전체 비출 매출이라고 하죠. 매출 비중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이네요. 네, 압도적입니다. 실질적 겐 트랜지스터는. 근데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우리가 화웨이 관련하면 RFHRC를 떠올리긴 하는데 맞긴 맞습니다. 1차적으로 1차 벤더가 스미모토이고요. 네. 2차가 이제 RFHRC입니다. 2차 벤더라고 하는데요. 이 겐 트랜지스터가 결국은 어느 쪽에 들어가고 있느냐. 이미 삼성전자도 쓰겠다 이런 언급을 좀 했었거든요. 네. 삼성전자도 시청자분들 아시겠죠. 5G에 대한 실질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5G에 대한 종목들이 좀 내려가는데 예. 삼성전자의 핵심 개를 보게 되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핵심 개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가 기가헤르츠라고 하죠. 네. 지금은 그림이 좀 넘어갔는데 겐 트랜지스터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측면이나 전송 지연에 대한 측면들을 좀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예. 주역 대파스 나와 있죠. 주파수 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파수 대역.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주파수 대역을 처음에는 2.4GHz에 연구 개발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전 세계 시장의 트렌드와 맞지 않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장에 투자하는 주파수 대역대는 3.6GHz입니다. 지금 3.6. 네, 지금 3부터 28GHz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3.6GHz죠. 네. 전 세계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도 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2.4, 2.6이 처음 기술력이 더 많이 든다 이런 네. 언급을 했었는데 세계 시장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불장군식으로 가면은 결국은 견디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3.6GHz를 개발하는데 가장 우선순위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거 겐 네. 트랜지스터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RFHRC로는 솔직히 화웨이에 지금 미국 대리가 있기 때문에 화웨이 2차 벤더라는 메리트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네. 네, 이것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뭐 신종 코로나 겪어대서 모든 종목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5G 종목들이 반등이 없었느냐? 네. 저는 5G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낙폭도 크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낙폭도 크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반등이 더 좋았었죠. 그리고 신종 코로나 때 그러면 안 올라왔느냐?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종목이 소외되지도 않았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양의 모멘텀 때 5G가 부각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그러면 적절한 RFHRC 같은 경우도 투자 시기가 어디 있느냐? 저는 겐 트랜지스터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 확실한 모멘텀. 매출처의 변화를 다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투자 시기는 지금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RFHRC를 먼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겐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질화 관련 트랜지스터를 아주 독보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확실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지금도 투자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강력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드릴 종목이 KMW. 사실 뭐 지난해 정말 KMW가 대단한 기세를 보여줬었던 그런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대장주격이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두 번째를 좀 지칭하고 싶은데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뭐 KMW 같은 경우는 5G 장비 업계에서 이제 핵심 기술로 인정받고 있죠. 네. 매시브 민모라는 기술이 지금 적용된 네트워크 장비죠. 네. 흔히 말해서 그것을 MMR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 MMR. 장비를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특히나 5G 핵심 기술을 통해서 이제 경쟁력 우위가 작년에 있었죠. 그래서 2019년 8월까지 주가 상승이 5G의 히트작 작년에 언급해봐라 KMW였죠. 한 만 원대에서 8만 원까지 찍었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3분기 실적이 실적주로 결국은 바뀌면서 낙폭이 굉장히 크게 좀 나왔던 종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낙폭을 만회하는 지금 과정이 있었냐?
그것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KMW 주가는 횡보 중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면 KMW가 올라가려면 어떠한 실적이 기반이 되고 어떠한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그런 요인이 확실히 있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식학 개론을 통해서 시청한 시청자님들께서는 주식을 이제 투자하실 때 내가 과연 실적을 겨냥할지 어떤 모멘텀을 겨냥할지 어떤 수급을 겨냥할지 확실하게 정해야 되는 것이죠. 난 모멘텀 부각을 좀 받겠다. 그러면 모멘텀이 좀 소실됐을 때는 네. 종목을 교체하는. 실적을 기반으로 하겠다. 그렇다면 실적이 좀 안 나왔을 때 좀 쉬어가는. 결국은 뭐 KMW는 실적이 기반이 돼야 된다. 실적. 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럼 네. 실적이 기반이 되려면 과연 글로벌 고객사들을 얼마나 확보해 놓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하나 빠져 있는데 한 군데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 네, KMW는 삼성전자의 12% 정도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노키아가 단연 많고요. 노키아가 이제 64%. 어우, 과반이네요. 네, 거의 가반수죠. GT가 이제 13%. 네. 미국 기업인 AT&T는 결국은 자국 걸 좀 많이 씁니다. 3%. 중간에 이제 GT와 비슷한 게 삼성전자를 12% 정도로 이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최근에 이제 결국은 KMW도 다변화를 좀 시도하고 있는데 좀 생소하실 거예요. 북미 고객 사양이라고 하죠. 북미 쪽에 있는 고객들이 원하는 어떤 제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제품이 있는데 그것이 RRH라고 하는데 이 RRH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네. 유무선 통신 장비를 연결해 주는 게 이제 백홀 장비라고 하는데요. 그 RRH를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뭘 뜯죠. 인터넷을 연결할 때 네네네. 주택 같은 데는 설치를 하고 그것을 소형화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이것을 했을 때 고객들이 만족도가 무엇이 높냐? 네. 저 비용이 든다는 것이죠. 아, 비용이 적게 든다. 네, 그렇죠. 비용 절감 효과. 네. 결국은 그게 이제 북미 고객사의 사양인데 RRH를 공급해가지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굉장히 KMW의 메리트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KMW는 한 가지를 더 언급드리고 싶은 게 네. 이미 지금 계약이 체결됐었죠. 이미 공시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3기가 헤르츠죠. MMR 공급 계약을 기가테라와 네. 3월 26일 날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됐죠. 실질적으로 3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거의 4개월간을 500억 원 가량의 계약. 네, 그렇습니다. 뭐 앵커님이 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486억 원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3월 달 말부터 7월 31일까지니까 네. 전혀 실적에 반영이 되지 않았죠. 실질적으로 KMW 그래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모든 5G 1분기 실적들 종목들을 보게 되면 실적이 이제 안 좋게 나오면서 그 예상보다 좀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악재로 나왔죠. 아까도 그래프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악재는 이제 소멸된 것이죠. 그러면 2분기 실적이 좋아질 모멘텀이 남아 있느냐? 그렇죠. 결국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이미 거의 500억 원 가량이면 네. 매출액 대비해서 거의 뭐 15% 20% 사이 그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6%가 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기준치는 아니죠. 그러면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4개월간의 그 매출액 비중이 과연 체결한 것이 어디에 지금 포함될 것이냐. 2분기 실적부터 이제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내 MMR과 해외 MMR 그다음에 밑에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4기가 이제 RRA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근데 네. 라쿠텐인데 이제 4G죠.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이죠. 2020년 상반기에 공급 개시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5G RRA를 일본 F사와 공동 개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RRA를 5G를 우선 공급 예상한다 이렇게 네.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5G가 광대으로 터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4G랑 5G를 결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라쿠텐 같은 경우는 올해 연내에 네. 5G가 무조건 연내에는 개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거의 예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4G를 라쿠텐으로 공급하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5G가 이제 개화하게 되면은 다 자연스럽게 5 쪽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 네, 얘기죠? 그렇습니다. 올해 연내에는 확실하게 지금 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이 좀 나와 있는데 뭐 참고 사항으로 시청자분들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네. 제품의 5G 내용들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하게 좀 핵심 개를 잡아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좀 지어야 될 거냐. KMW라는 기업이 결국은 매출 비중의 16% 정도를 이미 공급 계약을 체결했구나. 네. 그래서 실적이
2분기에는 좀 반영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쉽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MMR, 뭐 RRA 이렇게 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5G 관련한 뭐 필수적인 어떤 장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을 해외 쪽으로 공급을 할 것이다. 이게 실적으로 잡힐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세 번째는 이 종목이군요. 이노와이어리스 여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어제로 기준치로 하면 가장 핫한 종목이었죠. 12%대 상승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노와이러스는 이제 검사 계측 장비죠. 우리가 통신 장비가 있을 때 시험 그 검사와 테스트를 진행하는 검사 계측 장비 중에 원탑으로 좀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증권사에서 이제 내놓는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2분기보다는 3분기,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네. 단지 저는 이노와이러스에 대해서는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차트 모양새가 뭐 시청자분들도 한번 열어보십시오만은 굉장히 좀 우상향돼 있고 부담스러운 모양새죠. 이 친구는 고생을 별로 안 해봤네요. 네, 좀 놀랐어요. 네, 실제로 코로나 때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어. 낙폭이 거의 많이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어제도 12%대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오늘 시장에서 뭐 악재가 좀 있었죠. 트럼프 입이죠. 네. 오늘 뭐 7%대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노와이러스 같은 경우 좋지만 검사 계측 장비의 원탑이지만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지금까지 상당히 잘해주면서 차트도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가격적인 어떤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이군요. HFR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뭐 이제 5G를 분류하게 되면 특히 검사 계측 장비, 네. 기지국 중계기 장비, 인빌딩 장비, 그리고 네. 백홀 장비, 광 네트워크 장비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왜 이렇게 많아요? 굉장히 5G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관련 종목들도 너무 많은가 네, 봐요. 5G 특성을 고려한 것이죠. 왜냐하면 5G 같은 경우는 한 기업이 독자적으로 뭔가를 운영해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좀 수혜를 보는 측면이 있죠. 네. 협력을 결국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가 많이 나눠져 있죠. 너는 검사 계측 장비를 만들어. 나는 기지국 중계기 할게. 나는 인빌딩 중계기를 할게. 그러면 인빌딩 중계기의 원탑이 뭐냐? HFR이라고 좀 평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빌딩 중계기 건물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5G는 4G와는 좀 다르게 직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투과율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건물을 뚫고 전해지는 네. 이것은 약간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직진으로 빠르게 쭉 가긴 하는데 잘 뚫어내진 못한다.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서 방안에서도 이렇게 네. 5G가 멀리 퍼질 수 있게 기기들을 많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인빌딩 이게 네. 중요한 거군요. 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이제 HFR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공략 포인트를 잡을 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유창원 앵커님께서 이제 5G를 사겠다. 네. 나는 기지국을 좀 많이 봐야 되겠구나. 아직은 기지국 설치가 안 됐어. 아니야, 안에서 잘 안 터지더라. 맞아, 안이 더 중요해. 이렇게 볼 수 이러면 있잖아요. 이제 HFR을 투자가 저는 안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해도 들긴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5G가 실질적으로 제가 가입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거의 안 터집니다. 그래요? 네. 예전에 이런 거 아시죠? LTE 표시되셨다가 갑자기 3G 표시되고. 맞아요. 네, 지금 아직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네, 그 단계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는 좀 기지국 중계기 쪽으로 몰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요즘에는 인빌딩 중계기도 중요하겠죠. 5G 폰이라기보다는 5G 가능 폰 정도. 네, 실제로 저희 문제지금은. 4G 때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HFR 주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코로나 직전 2월경에 핫했습니다. 네.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때 당시에 HFR에 올라간 주가의 반등 모습이 약 5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뭐 새로운 대장이다 뭐 이런 얘기. 네, 그런 많았잖아요. 얘기까지 있었죠. 실질적으로 2월 18일까지 42,750원까지 아주 급하게 올라가는 급등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주일 내내 히트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가 기본적 분석상에는 밸류가 좀 부담스럽죠. 맞아요. 그래서 내려왔고 그리고 다시 반등 후에 지금 횡보세를 거치고 있는데
HFR에 대한 솔직히 평가는 정확하게 저는 못 내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보면 밸류상으로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모멘텀으로 보자면 부각이 안 될 것 같지는 않고 네. 이런 좀 딜레마가 있다. 약간 좀 아리송한 종목이다.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부담스러운데 모멘텀은 살아있는 이런 좀 딜레마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HFR 인빌드 중계기 관련해서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유비코스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흔히 말하는 이제 백홀 장비라고 하는데요. 백홀 장비. 네, 굉장히 이제 뭐냐, 우리가 집에 인터넷을 설치할 때 보면 무슨 기기를 이제 기사님들이 하나 오셔서 주시죠. 맞아요. 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백홀 장비를 주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림이 좀 어렵게 돼 있는데 네. 여기 안테나에서 나오는 무슨 신호 같은 게 보입니다. 반짝반짝이고 막. 네, 그렇죠. 결국은 이 그림으로 좀 표시가 돼 있는 건데 이렇게 안테나에서 신호가 나오면서 유무선 통신을 결합해주게 되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와이파이 잡는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럴 때 백홀 장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군요. 네, 이제 요거를 이제 만드는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백홀 장비 중에서도 굉장히 종류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면 백홀 장비 쪽에서 원탑이 무엇이냐? 저는 유비코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인적 분할을 통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지주회사 격을 갖추고 있죠. 유비코스 홀딩스라고요. 실질적으로 어제 가장 시세 반등이 좋았던 걸 뽑아라. 5G. 네. 유비코스였죠. 유비코스. 네. 23%대 상승이 있었고 어제 대단합니다. 장중에 15%대로 거의 마무리를 좀 지었습니다. 오늘도 실질적으로 시장에 악재가 있는데도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네. 거의 지금 강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뭐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는 차후의 평가가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유비코스도 지금 보게 되면 작년 여름에 52,000원까지를 찍은 모습입니다. 차트 네. 흐름이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낙폭을 굉장히 많이 진행했었죠. 신종 코로나 때 14,0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굉장히 근데 지수 반등에 맞춰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유비코스도 연내에 신고가죠. 52,000원을 넘어갈 공산이 크지 않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안에 내막을 좀 뜯어보면 뭐 주식학개론 시간을 통해 다 전달드릴 수는 없으면 많은 여러 가지 세력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문제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군요. 네, 그것은 또 다른 뭐 주식학개론을 자주 시청하시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백홀 장비의 원탑 유비코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홀 장비에서는 임선수가 독보적이다. 그리고 신고가도 기대가 된다라는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유비코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뭐 종목들도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중국 양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양회에서 유난히 강조가 되었던 양회 모멘텀을 받는 5G 관련해서 또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이 관련 종목들 꼭 한번 캐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신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식할게론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뭐 끝내주기 전에 드릴 말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김민주 전문가님 무료 온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시기는 오늘 아니고요. 5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7시에 진행이 되는데 제목이래요. 제2의 알테오젠 수익률 100% 종목 선점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5월 24일 일요일에 함께 하시면서 아주 유익한 정보들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주식학개론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